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 편지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60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안나의 백지 편지. 이번 달은 북하우스 출판사 지하 북카페에 있는 디어 라이프 아카데미에서 만난 사정수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모입니다. 안나로부터 서교동에 있는 북카페 디어 라이프에서 8주간 진행되었던 나를 위한 마이 라이프 스토리 쓰기 수업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수업도 좋지만 수업 후에 70이 넘으신 인생 선배 두 분과 식사를 같이 하고 차 마시며 듣는 이야기가 재미있어 목요일마다 가는 수업이 더욱 기다려진다고 하더군요. 두 분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 오늘은 사정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지하철 멤버라고 하기로 했어요. 저도 그 시간이 즐겁거든요. 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인데 이 시간이 꿈만 같습니다. 좋은 날은 좋은 시간, 좋은 사람과 같이 온다고 하잖아요. 오늘을 두고 한 말 같습니다. 어제 저녁 잠도 못 잤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정말 가슴도 뛰고 잠도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글쓰기 수업에서 쓴 글을 같이 읽고 우리 합평을 봤는데 선생님의 살아오신 글 몇 편만 들어도 경험에서 오는 삶의 연륜이 느껴졌어요. 특히 가출이란 글은 대반전을 보여주는 글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가출을 넘어 파타고니아까지 가신 것이 놀라웠어요. 선생님은 이전에도 글쓰기를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글쓰기를 배운 적은 없고요. 학창시절 국어 시간에 배운 것이 다거든요. 사실 초등학교 6년을 아버지가 선생님이셔서 시골에서 보냈어요.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보낸 것이 저에게는 많은 상상력을 갖게 했거든요. 이를테면 시골에서 그 시골 친구들과 같이 뛰놀면서 푸른 하늘 아래서 잠자리도 잡아보고 매미도 잡으러 다녀보고 또 송충이도 잡아봤고 또 길 옆에 코스모스도 심어봤고 또 봄이면은 친구들과 같이 바구니를 들고 들로 뛰어나가가지고 봄나물도 많이 달래, 냉이, 꽃다지 많이 캤죠. 그래서 그런지 시골에서 살던 저의 생활이 지금 나이 먹어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때를 생각하면 항상 즐겁죠. 네,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떤 글들을 쓰고 싶으셔서 글쓰기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살면서 슬프고 힘들고 또 기쁜 일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든지 편편한 길을 왔다고는 볼 수 없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제 또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행을 가서 또 남기고 싶은 글들이 생기면은 그런 것들을 다 글로 메모를 해놨었어요. 그랬더니 지금에 와서는 그게 글이 적어놓은 게 한 편의 글이 되더군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다시 그때의 시간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또 느끼는 게 또 틀려지고 그래서 메모를 많이 하죠. 아유, 참 좋은 습관이시네요, 그건. 작가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작가가 될 겁니다. 선생님 글 속에 콜만의 노래, 킬리만자로의 트레킹, 인도 기행 등 여행 이야기가 많았고 수업 후에 뒤풀이 때 선생님께서 소련 엘브루즈 산악 등반 중에 위기의 순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가슴 졸이면서 듣기도 했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소련 하면은 보드카가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런 일이 있고 난 저녁에 우리 일행들이 6명이 갔는데 그 보드카를 저 빼고 5명이 6병을 마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만약에 크레바스에 빠졌을 때 영영 사라졌을 때는 자기들은 좋아하는 산을 영영 이제 빠이빠이를 했을 네. 거라고 그러면서 살아온 게 정말 기적 같다고 하면서 어깨동무하고 그날 엄청 많이 울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 가이드가 54살이었는데 그 얼굴에 좀 이렇게 수염이 많이 나고 뭐 잘생기진 않았는데 그 숙소에 내려와가지고 그 가이드 빅토르를 볼 때 제가 그 하얀 눈밭에 그 고글을 집어 던지고 그 빅토르한테 달려가서 그 수염난 얼굴에 뽀뽀를 수십 군데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크레바스에 떨어지시게 되셨어요? 그때가 이제 설상차를 4,200m까지 타고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내렸을 때 바람이 조금씩 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이드가 그래도 날씨가 좋다고 예보를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산행을 잘할 수 있을 거라 그래서 이제 바람이 조금씩 부는데도 이제 전부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올라갔죠. 근데 제가 5,200m에서 바람에 날아갔거든요. 근데 가는 도중에 제 스틱이 부러졌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스틱이 부러진 걸로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게 중심이 잘 안 잡히니까 불어오는 바람에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람에 휩쓸려서 눈밭으로 그냥 굴렀죠. 날아가신 거네요. 날아갔죠. 바람에. 날아갔는데 세상에. 하여튼 거꾸로 내려가는데 그냥 아주 몸이 편안하더라고요. 온 힘을 다 썼다가 이게 힘을 놓으니까 죽을 때 이렇게 편안하게 죽는구나. 네. 죽는 사람들이 산에서. 네. 그때는 근데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그냥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가고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 나 이대로 죽으면 안 돼 하고 부러진 스틱을 머리 위에다 꼽았어요. 꼽고 일어났죠.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소리를 질렀죠. 이제 뭐 살려달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라는 그런 소리만 계속 질렀어요. 그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람 소리만 들리는데 그 빅토르가 나타나가지고 Don't worry, 마담 하면서 제 팔을 했는데 꼭 유령이 나타나서 제 팔을 잡는 것 같아가지고 놀리게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실신을 했었어요. 완전히 실신을 해서 어떻게 설상차에 다시 실렸는지도 모르고 그때 상태는 그랬죠. 생사의 위기에서 살아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행을 많이 다니셨는데 여행지를 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자연을 벗삼아서 걷는 것을 항상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히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오지를 택해서 많이 가고 있어요. 글쎄요, 꼭 기준이라기보다는 제가 걷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오지를 택하고 있죠.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시내를 걷더라도 같은 길을 매일 걸어도 꼭 한 2정거장이나 3정거장쯤은 매일 걸어 다니죠. 차를 안 타고. 교통비를 아끼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도시의 하나하나 변하는 모습이 재밌어요. 나름대로. 커피숍이 새로 생기고 큰 건물이 다시 생기고 또 없던 거가 또 다시 들어와 있고 이게 도시가 참 며칠마다 바뀌고 그러는 모습이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다방면으로 네. 관심이 참 많으시다. 네.
사물 관찰도 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일석이조시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글로 풀어나가기 시작하셨는데 글쓰기를 하시면서 일상도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죠. 제가 하는 일이 취미가 많아요. 라인 댄스도 하고 탁구도 치고 또 산에도 가고 기타도 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하여튼 매일 일상이 하여튼 거의 빡빡하게 짜여 있죠. 그런데 이 글 쓰고 나서부터는 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보통 이렇게 쓰는 글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강의 듣고 쓰다 보면은 글 하나를 쓰고 한 줄을 쓰더라도 많이 생각하고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를 찾아서 자꾸 적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갔다 와서 막 저녁 시간도 넘겨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적을 때도 있죠. 그럼 선생님의 글 한 편을 잠시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출. 전철을 탔다. 창밖에는 눈이 조금씩 휘날리고 있었다. 펑펑 쏟아지면 속이라도 후련해질 텐데 내리다 그칠 것만 같다. 자리가 있어도 앉지 않았다. 뺨 위로 뜨거운 액체가 쉴 사이 없이 흘러내렸다. 갇혀있던 공간에서 벗어났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입술을 깨물어도 자꾸 눈물이 흘렀다. 참아왔던 것이 폭발했다. 후회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다. 어머니 병간호한 지도 30년이 지났다. 짐은 무거웠지만 끝까지 잘해드려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 또 잘해드려야만 집안이 편할 것이라고 믿었다. 마음 다치는 일도 있었다. 몇 시간 지나면 이해를 하곤 했다. 하기 싫을 때도 있었다. 핑계 댈 줄도 몰랐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70이 되어 갔다. 가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다. 어머니는 식사도 잘못하시고 누워 계신 지 2년이 흘렀다. 젊어서부터 병원과 약을 안고 평생을 사셨다. 내가 어릴 때 어머니 편찮으신 것이 싫었다. 친구 어머니 건강하신 모습이 부러웠다. 어머니 집에서 간하고 살림을 했다. 어머니가 드시고 싶으신 것은 다 해드렸다. 정성껏 간호했다. 어머니 병환은 깊어만 갔다. 병원에서는 잡수시고 싶다면 다 해드리라고 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하는 말을 믿지 않으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리신다고 하셨다.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 그러나 지나치셨다.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사오셨다. 어머니는 억지로 먹는 것을 거부하셨다. 아버지의 집념이 너무 강하셨다. 잔소리는 점점 심해지셨고 화를 내시는 일도 빈번해졌다. 어머니가 사이다 마시는 것도 싫어하셨다. 아버지 연세는 90세였다. 노망이 들은 것도 아니었다.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참았다.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70이 다 된 딸은 생각하지도 않으셨다. 시간이 갈수록 간호를 못한다고 화를 자주 내셨다. 서운함이 밀려왔다. 동생들은 직장이 있다는 핑계로 일요일 아침 잠깐 들렸다 갔다. 여동생이 도와주기는 했지만 몸이 아파서 못한다고 했다.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했다. 혼자 살고 있으니 만만한 것이 누님이고 언니였다. 내가 못하겠다고 하면 요양병원으로 가셔야만 했다. 사람을 써도 아버지 성화에 그만둘 곳이 뻔했다. 어머니는 밀로 된 음식을 좋아하셨다. 부침개, 만두, 칼국수 등을 좋아하셨다. 원하실 때마다 아버지 몰래 해드렸다. 들켰다. 화를 내셨다. 몸에 안 좋은 음식만 만들어 먹인다고 하셨다. 간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모두들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다. 가라고 하셨다. 그 말 한마디가 섭섭하고 충격이 컸다. 짐을 꾸렸다. 아버지가 다 하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나왔다.
눈에서는 쉴 사이 없이 눈물이 흘렀다. 가지 말라고 부르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나온 것이다. 힘든 벽을 깨고 나왔다. 겨울에 찬바람이 불어왔다. 가슴속으로 시원하게 파고들었다. 해는 지고 어두워졌다.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생각이 나지 않았다. 평소에 가고 싶었던 파타고니아로 떠나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남아메리카 끝에 있고 지구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곳으로 정했다. 멀리 가고 싶었다. 마음이 변하기 전에 티켓을 샀다.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다. 고달팠던 일들을 잊으려고 했다. 카타르를 거쳐 상파울로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는 땅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갔다. 지구의 끝에 있는 파타고니아로 떠났다. 파타고니아에서 돌아온 후 어머니는 5개월 더 사시고 돌아가셨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불효했던 일이었다. 우리가 부모님과의 이런 얽힌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그래도 속상한 일 있을 때 가출하면 친척집이나 친구집을 많이 가는데 선생님은 파타고니아까지 가셨다는 이야기가 대반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용기가 대단하세요. 제가 파타고니아를 택한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60세의 젊은 아이들과 7명에서 남미 배낭여행을 40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의 파타고니아를 못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언젠가는 꼭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파타고니아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항상 마음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번 기회에 떠나자 하고 그쪽으로 마음을 정했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가출 모두 생각하고 살지요. 그게 실행하지 못해서 용기가 없어서 그렇죠. 저도 디어라이프 북카페의 안내를 따라 구경 간 적이 있는데 카페 분위기가 아늑하고 책들도 많이 진열되어 있어 카페가 있는 작은 도서관을 방문한 느낌이었어요. 디어라이프에서 제가 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달라진 거는 책을 더 많이 보고 또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게 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글 속의 주인공도 한번 돼서 또 움직여 보고 또 글 속에서는 제가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픈 것도 모르고 친구 만나는 것도 항상 뒤로 미루고 취미 생활도 좀 줄이고 많이 생활을 하죠. 그래가지고는 제가 갈비탕을 좋아하는데 네. 갈비탕을 한 달에 두서너 번은 먹습니다. 네. 근데 갈비탕 먹으러 가는 것도 없어졌어요. 선생님과 나를 위한 마이 라이프 스토리 쓰기 일기에서 만나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알게 되어 참 좋았습니다. 생사를 넘나들었던 등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고요. 밤을 새며 글을 쓰다 문득 눈에 들어왔던 달빛 이야기도 좋았고요. 인생을 기록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살면서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들이 글을 쓰고부터는 예사로 보이지 않았어요. 지하철이나 길에서 꼭 메모를 하죠. 또 며칠 전에는 골목을 가는 두 노부부를 보면서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게 글을 쓰고 나서부터는 저 노부부에 대해서도 내가 뭔가를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항상 침대 위에나 가방 속에 메모지를 꼭 넣고 다닙니다. 작가의 길로 접어들고 계시네요. 네, 작가 될 겁니다.
제 버킷리스트에 네. 그 100일장에서 상 타보기, 또 그 책 한 권 써보기 죽기 전에, 또 작가 되기. 그게 새로이 그 버킷리스트에 올려 있습니다.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꼭 감사합니다. 이루세요. 네, 감사합니다. 종강날 선생님의 기타 소리에 맞춰 일기 수강생들이 노래 부르는 모습이 디얼 라이프 블로그에 올려져 있어 보았는데요. 70이 넘으신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우세요. 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옆에서 봐도 참 부러워요. 아유, 별 말씀을 모습이. 다 해서. 아직 뭐, 나이 먹고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뭐 손도 잘 안 움직여지고 또 그게 연습을 한다고 해도 빨리빨리 익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처럼. 그래, 뭐 잘 치진 못했는데 진짜 제가 기타 배운 지 1년 됐는데 처음으로 거기 그 디얼 라이프에서 연주를 해봤습니다. 네.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들 모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아, 지나간 그래서- 노래 같이 노래하면서 그때 진짜 정말 즐거웠었어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강진 선생님 2시간 강의만 들어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작가가 되는 거죠. 일테면.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디얼 라이프 북카페 모토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라고 들었어요. 선생님께서는 글쓰기 일기에 이어 이 기도 신청하셨는데 수강생으로서 더욱 행복하고 멋진 삶을 향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마이 라이프 스토리 쓰기 후속 프로그램으로 나를 위한 마이 라이프 스토리 북 출판 과정 수업도 들으셔서 선생님의 반짝이는 눈빛보다 더 반짝이는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더욱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포기는 없습니다, 저에게. 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깊은 연륜과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열정으로 살아오신 사정수 선생님의 삶을 부분적으로나마 접해본 시간이었어요. 소포클레스가 말했죠. 늙어가는 사람만큼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오늘도 인생을 사랑하고 열심히 인생의 길을 닦고 계시는 사정수 선생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젊고 아름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나의 백지편지 24번째 이야기였습니다.